자, 일단 우리 블로그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 상품을 올리기만 하고 기다려봤자 많이 수익이 일어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쇼핑몰에 상품 올리시는 분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올리고 있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 상품까지 연결하는 통로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검색에서 나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SNS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쪽으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쪽이 좀 더 많이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 일반적으로 검색을 할 때 블로그를 쓰게 되는 거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탭에서도 뜰 수 있고 이미지 탭, 동영상 탭에서도 블로그에 올린 것들은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 탭을 활용해서 상품을 홍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는 것 자체는 원래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나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1인 미디어와 같은 게 블로그인데요.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블로그를 통해 검색을 해서 뭐 정보도 얻고 나의 정보를 나누는 소통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나의 일상생활을 기록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로그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소식이나 아니면 홍보, 그리고 광고 도구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제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용도로도 블로그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SNS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블로그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구상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은 블로그의 운영 목적을 정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목표를 세우고, 그런 다음 블로그의 대상을 정합니다. 내 블로그를 누가 봐줬으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 타겟팅된 고객들을 위한 어떤 주제를 정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블로그를 내가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할 테고, 그에 맞는 블로그명을 짓고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형태로 블로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은 블로그에 대한 가장 기본 초기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기에 챕터 2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페이지는 13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블로그는요,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 하단에 여기 블로그라고 보이시죠? 이 블로그를 눌러서 맨 밑에 내 블로그를 누르시면 본인 블로그를 열어볼 수가 있으세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가게의 간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이 타이틀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는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서 일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저희 서브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집어넣는데, 저번에 이제 설명하면서 스킨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사이드바 영역이라는 거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사이드바가 없고요. 2단형이나 3단형에서는 한쪽에 이렇게 길게 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사이드바인데,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후 커넥트, 다녀간 블로그 등 다양하게 구성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포스팅이 적혀지는 공간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영역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라는 것은 분류예요. 그래서 블로그의 메뉴가 되는 게 카테고리. 그리고 이웃 커넥트는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웃 커넥트라고 합니다. 블로그에는 이웃이랑 서로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즐겨찾기 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블로그가 마음에 들어서 즐겨찾기, 즉 이웃 추가를 하면은 그냥 이웃으로 추가가 바로 되는데요. 이웃 추가가 되는 경우는 내가 만약 상대방의 게시글을
마음에 들어서 항상 보겠다라고 추천을 해놓은 게 이유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는 상대방의 글이 새로 쓴 글들이 올라오게 되지만 내가 쓴 글은 상대방한테 뜨지 않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이웃은 이웃보다 좀 더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하면 바로 수락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확인해서 수락을 해줄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바로 서로 이웃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이웃의 경우는 내 블로그에 상대방이 글을 적은 게 내 블로그 탭에서 뜨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도 내가 내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 상대방의 블로그 탭에서 뜨게 되는 그런 형태가 서로 이웃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14페이지에 블로그 기본 정보 입력하기서부터 볼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내 메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고 관리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의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의 주소는 블로그를 찾아오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아이디가 뒤에 붙어서 블로그의 주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내가 바꾸고자 한다면 한 번에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를 만든 경우라면은 블로그 주소를 그냥 그때 당시에 바로 설정하게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블로그의 주소가 있고 그 다음 블로그 명이 있죠. 블로그 명은 블로그의 이름인데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블로그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다가 라고 적었다라고 한다면 뷰탭에서 그 명성 플라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게 뜰 텐데요. 여기 보면 사부작 뭐 달리아트, 화우 룰루룰루 이렇게 적혀 있는 전국 꽃배달 투데이 플라워도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뜨는 이런 이름들이 바로 블로그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꽃배달 플라워라고 떠 있으면은 여기는 꽃배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꽃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구나. 이런 게 느껴진다면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런 데는 어때요? 여긴 노인 요양시설에서 올리는 블로그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 부분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실제 신경을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검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요 명성 플라워 올렸던 거네요. 5월 19일 날 올린 거 보입니다. 13개의 사진 올린 거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쁘죠? 이런 것들 파신대요. 제가 명성 플라워를 쳤지만 예를 들어서 광진구 꽃집을 치면 광진구 꽃집이랑 키워드가 들어있다면 얘가 같이 뜰 수 있겠죠. 어딘가에. 그런 구조예요. 만약에 이미지를 보면은 명성 플라워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아마도 명성 플라워 외에 다른 데 것도 떠 있네요. 여기는 다른 명성 플라워인가 보죠? 순천 꽃집이 이렇게 팔고 있네요. 우리도 좀 명성 플라워가 판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좀 올리셔야죠. 그죠? 어쨌든 이 블로그 명이라는 건 블로그의 이름으로 이 블로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블로그인지 알 수 있게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여러 가지 일상 리뷰를 담기 위한 블로그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요. 이 블로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맞게 바꿔주세요. 제일 처음에는 아마 땡땡땡, 그러니까 본인 그 아이디 뒤에 님의 블로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꼭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별명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게 됐을 때 거기 이제 댓글을 달거나 답글을 하게 될 때 보이게 되는 부분이 별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애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개글 가볍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주제는 현재 내 블로그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 고르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주제 선택 보류해 놓고 나중에 설정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여기는 프로필에 사진을 넣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길게 넣든 가로로 넓게 넣든 상관은 없지만 모바일에서 볼 때는 1대1로 동그랗게 잘려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그냥 저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1대1 이미지로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는 PC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모바일에서 커버 이미지로 보이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넣어도 아마 확인은 안 될 건데요. 모바일 블로그에서 이 커버 이미지가 적용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당연히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버전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확인 있고 톡톡 연결 있는데요. 이 톡톡 연결은 연결되어 있다면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연결 안 함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일종의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 네이버 톡톡으로 나한테 어떤 상담을 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톡톡 연결을 연결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연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혹시 네이버 톡톡 연결이 뜨지 않는 경우라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가입을 하시면 하루 있다가 검수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톡톡 연결이 뜨게 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경우는 연결해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블로그 정보의 내용들 채워 넣으신 후에는 녹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단 블로그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뜨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될 거예요. 자, 블로그 정보란 한번 채워보세요. 자, 프로필 정보는 아마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 뭐 이름이나 성별을 공개할 거냐 뭐 이런 정보니까 넘어갈게요. 기본 서체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 서체를 내가 어떤 글씨체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로 글씨를 쓰게 될 테니까 서체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내가 원하는 크기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5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저는 한 19포인트 정도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체랑 크기를 마음에 들게 설정하셨다면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기본 서체 설정에서 서체와 크기, 정렬 방식도 맞출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을 쓸 거라서 정렬을 왼쪽 정렬로 설정했고요.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서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 부분의 블로그 초기화는 내 블로그를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블로그 초기화예요. 보통 24시간 이후에 삭제가 되는 기능이므로 뭐 예를 들어서 지울 게 있으시면은 체크해서 지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누를 필요가 없겠죠. 방문직계 보호 설정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내가 방문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콘텐츠 공유 설정. 자, CCL이라는 게 있고 자동 출처,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이 있는데요. CCL은 저작권이라는 게 네이버에 블로그에다 글을 쓴다라면은 저작권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글을 가져다가 뭐 2차로 좀 가공을 해서 쓰게끔 해도 되게 하겠다라면은 CCL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글을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 내 본문글을 누군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때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출처 정보가 뒤에 붙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뭐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은 기본적으로가 체크되어 있는 메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제가 저번에 아마 설명은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공기정화식물을 만약 뷰에 있는 글을 긁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드래그가 얘는 되네요. 안 되는 거 찾으려 했더니 되면 당황이 좀 되죠. 자, 드래그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아예 못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라고도 했었죠. F12번을 눌러서 여기서 톱니바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여기 Disable 자바스크립트를 체크하시면 드래그가 돼요. 복사해서 예를 들어 메모장에다가 붙여보자면 잘 붙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은 다 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퍼가잖아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팸 차단 관리, 차단 설정. 요거는 내가 이런 아이디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차단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차단된 글의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 안부 글의 권한도 기본적으로는 비밀글 쓰기만 허용을 해 놓았고요. 내가 추가한 이웃이나 나를 추가한 이웃 등의 이웃을 관리하는 그런 메뉴도 있어요. 자, 기본 설정은 요 정도 보고요. 옆에 꾸미기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꾸미기 설정에서는 스킨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킨은 뭐냐면 블로그의 가장 껍데기, 가장 그니까 케이스가 되는 게 스킨인데, 스킨은 기본적으로 뭐 도큐먼트나 아마 이런 기본 스킨들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스킨으로 선택해서 바꾸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용해보면 제 블로그에 이게 적용돼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스킨을 내가 원하는 스킨을 골라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20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러 가볼 건데요. 내 메뉴에 관리, 꾸미기 설정에 디자인 설정 밑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블로그의 배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거는 2단형 레이아웃이고 요 중간에가 3단형 레이아웃,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단형 레이아웃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1단형 레이아웃이라는 건 양쪽 옆에 따로 뭐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블로그의 지면을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위젯의 경우는 위아래로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뭐 카테고리나 이런 거 배치해서 글을 읽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1단형 레이아웃입니다. 얘네는 어떻게 꾸몄나 한번 들여다볼게요. 얘는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 프로필이 있고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옆에는 포스팅 위치가 있는데, 아까 1단형하고의 차이점이라면 1단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포스팅 영역이라면 2단형은 요만큼이 뺏겼죠. 그래서 작아졌어요. 그죠? 얘도 그럭저럭 볼만하지만 1단형에 비해선 일단 그림 자체가 작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한쪽으로 좀 쏠려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단형 레이아웃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1단형과의 차이점이라면 1단형 레이아웃은 이런 프로필이나 아니면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는 구조였다면, 2단형은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팅과 같이 보여서 조금 정신 사납게 보일 수가 있더라. 요게 2단형 레이아웃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겠죠. 장점이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2단형 레이아웃은 오래된 블로그서부터가 2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에 익기가 쉽다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구피사랑 얘네는, 이건 카페니까 넘어가고, 텃밭연구소는 얘네도 지금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햇살 머금은 집은 얘는 포스트니까 넘어가고, 그레이사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형식이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단형 레이아웃은 간혹 들어 좀 보이는 그런 구조구나 라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단형 레이아웃은 양쪽에 바가 있어서 포스팅 영역이 굉장히 적어지는 게 3단형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3단형 레이아웃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1단형 혹은 나는 2단형이 좋다 그럼 2단형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저는 1단형 레이아웃에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에서 전체 정렬은 중앙, 글 영역은 넓게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 메뉴는 우리 한국인들이 주로 보니까 국문으로 할게요. 그리고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타이틀 제작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카테고리도 체크되어 있는지 좀 봐주시고요. 위젯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보면은 날씨 위젯을 꺼내서 날씨를 바로 핸드폰 화면에서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편의상 꺼내 놓는 것을 위젯이라고 하는데, 위젯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져 있는 위젯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젯은 제가 그냥 시계랑 날씨 정도만 좀 켜놓을게요. 여기 위젯 사용 설정인 사업자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자상거래로 어떤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에 현행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나중에는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얘가 일상 리뷰니까 띄워놓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제가 위젯을 선택해서 꺼내 놓으면은 그 위젯들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 같은 게 생겼을 거예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내가 놓고 싶은데 놓으시면 이렇게 위젯의 위치를 이동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시계 이렇게. 그래서 배치를 마음에 들게 배치해 주신 후에 적용을 눌러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바뀌었어요.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카테고리랑 상단 메뉴 정도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 얼른 해주시고 카테고리 작성하는 부분 들어갈게요. 네, 확인하셔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자, 위에 보시면 우리 프로필 창 옆에 카테고리에 전체 보기 옆에 혹시 조그만한 에디트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있을 거예요.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로그 관리의 블로그 탭으로 넘어와집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아까 내 메뉴 관리에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를 누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블로그 안에서 카테고리 보이면 그 옆에 에디트 누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기존에 쓰던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설명드리면서 만들 건데요. 잠깐만요. 네, 카테고리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밑에서 그냥 할게요. 내가 만약 카테고리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추가된 카테고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름을 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맛집을 찾아요, 그리고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게시판에다가 바로 적을까요? 여행을 떠나요 하고 엔터. 그러면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위에 다시 한번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버튼, 요 글씨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2차 카테고리가 아닌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지켜요. 엔터. 그 다음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똑같이 카테고리 생겼죠? 맛집을 찾아요. 엔터.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카테고리 추가. 여기는 일상을 누려요. 카테고리 간의 관계는 끌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놓을 수도 있고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을 땐 얘를 끌어다가 안에다 넣으면 하위 카테고리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는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한 채 이것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라면 이 해당 카테고리 선택한 채 카테고리 추가를 할 때는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여행,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를 눌러서 추가해서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면 2차 카테고리가 필요가 없겠죠. 자, 카테고리들 만들어 보시고 일상을 누려요 뒤에다가 제가 점선으로 구분선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일상을 누려요를 선택한 채 구분선 추가를 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구분선이 생겨요. 자, 어쨌든 여기 블로그에 여기 카테고리들 다 설정하셨죠? 그러면 밑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돼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내 블로그 가보시면은 내 블로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 모양이 제 블로그의 모양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있는 건 앨범형 카테고리라고 해요. 앨범형 카테고리. 그리고 그냥 우리 좀 전에 만든 요 카테고리는 뭐라고 하냐면 블로그형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요. 일반적으로 앨범형 카테고리로 쓴 글들은 그냥 최근에 게시한 그 포스팅부터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게 앨범형 카테고리의 글이에요. 그렇다면 앨범은 블로그형 카테고리 글. 그렇다면 앨범형 카테고리는 보통 이렇게 제가 넣었던 게시글들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대표 사진의 형태로 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앨범처럼 이렇게 떠 있고 그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앨범형 카테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블로그형으로 만든 이유는 카테고리 안에 포스팅 쓴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쓴 게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블로그형 카테고리는 최근에 게시글부터 펼쳐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몇 개 쓰지 않았다라는 게 눈에 띄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엘리의 서재는 3개밖에 안 적었는데 앨범형 카테고리로 변형해서 보여드리면 실제 딱 눌러보면 이렇게 딱 3개밖에 없다고 딱 너무 티가 나게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형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드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쌓였을 땐 그 이후에 이제 앨범형으로 바꿔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 4개 만들어 보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았어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점 없으셨죠?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사진을 다 넣을 거거든요. 그게 뜨는 게 앨범형으로 뜨느냐 아니면은 포스팅이 그냥 최근 거부터 펼쳐져서 보이는 블로그형으로 뜨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뭘 따로 바꿀 거는 없고 나중에 이제 포스팅이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에 많이 쌓여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앨범형으로 바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그러면 상단 메뉴 설정하기 요것만 얼렁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2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설정했다면 상단 메뉴에도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 이 카테고리라는 게 위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다 보면은 이 중에 주요로 되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력으로 하는 카테고리를
이 위쪽에 꺼내 놓는 게 바로 상단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중에는 4개의 카테고리를 상단 메뉴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영역의 관리 또는 내 메뉴의 관리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에 내가 상단에 꺼내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요 옆에 선택한 메뉴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 내 메뉴의 관리로 오셨나요? 여기 메뉴 중에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 설정을 눌러서 하단에 상단 메뉴 지정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4개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상단 메뉴에 꺼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선택한 메뉴에 들어오죠. 맛집을 찾아요, 일상을 누려요, 건강을 지켜요. 이런 식으로 4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내 블로그에 가봤을 때 이 위쪽에 이렇게 메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단 메뉴예요. 그럼 카테고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주력으로 하는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상단 메뉴를 쓰고요. 또 나중에는 프롤로그 메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요런 화면이 프롤로그 화면이거든요. 프롤로그 화면에서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카테고리를 없앴을 때, 이렇게 프롤로그로 되어져서 안 보일 때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도 여기 있는 상단 메뉴를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카테고리는 내 블로그에 있는 각각의 분류라고 한다면 이 상단 메뉴는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쓰는 것 4개까지를 꺼낼 수 있는 상단의 메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에 우리 위쪽에 여기 간판 만들려고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넣어보고 그러고 게시글 적어보는 걸 해볼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